그렇다면요, 지금 북한군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임박한 사실상 오늘 밤에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대변인님, 우리나라 대표단이 나토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국정원에서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뭐 미국이나 나토 측에서 바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질 않았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러시아 쪽의 인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쪽 반응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이나 나토 측의 입장에서도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부인하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죠. 그럼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빨리 우리 서방 세계, 우리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가치 질서를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세계에서 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가장 먼저 포착해서 발표한 것이 우리나라 또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우리 정부의 이러한 설명을 나토가 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기 위해 대표단이 이렇게 파견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토 방문과 별개로 우리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실제 참관단을 보낸다는 건 실질적인 파병이에요. 우리는 참관단이라 하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파병으로 볼 것이고 세계도 파병으로 볼 겁니다. 여기에는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살상무기 우크라이나에 보낼 겁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 파병단에 우리가 보내는 참관단에 이제 그 대북 심리 분야 전문가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심리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혹시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들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투항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들을 탈북시켜서 이제 우리 쪽으로 귀순을 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포함이 될 건데요. 지금 참관단을 보내는 건 이제 실질적인 파병 역할로 본다. 이제 이렇게 실질적인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파병으로 볼 거고 확전이 좀 되는 건 맞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된다면 좀 조용히 해야지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다는 게 이게 확전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주변 당사국들의 이야기나 또 우리 이익에도 정말 적합한지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일단 검토 단계로 정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께서도 참관단을 보내는 게 사실상 파병이다라고 보세요? 물꼬를 틀 필요가 있죠. 트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장 지역 아닙니까? 민간인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참관단이라고 하는데 소속된 그런 일원들도 대북 심리 전문가 등 그리고 군 관계자일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나토 측에서도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파병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번에 나토에서 국정원 이 대표단과 만났을 때 그러면서 점점 수위가 높은 정도의 대한민국의 참전을 요구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우리가 타국의 전쟁에 상당히 참전함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위치상 한반도의 위기를 또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주적 중에 하나죠. 그리고 북한군이 지금 실전 경험을 이렇게 쌓아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검토할 만한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정대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제 뭐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야당이 정책 공세로 활용하려는 것은 뭐 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는 것은 뭐 이해가 되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좀 함께 해가지고 진행을 하더라도 정말 조용히 진행해야 된다. 정말 이것을 뭐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적어도 또 야당에 대해서도 국정의 파트너로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공유를 하면서 국회 정보위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국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참관단을 보내게 된다면 이거는 국제법이나 국내법을 위반하는 게 될까요?
아니요, 뭐 위반하는 건 아니죠.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까 김병주 의원 얘기한 대로 좀 실질적 파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좀 정치적인 의미에서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국제사회에 보내는 시그널이 남북한이 참 우크라이나 가서 지금 대리전 벌이고 있는 양상이네라고 하는 게 대변은 사실은 이게 우리 뭐 국익엔 좀 유리한 방향은 아닌 거죠. 한반도가 전장이 아닌 거를 뭐 다행이라고 여기고 그냥 안심할 건가? 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대원칙으로서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눠봤지만 참관단을 보내는 문제를 놓고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단계적 대응 단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지금 비살상용 군수 물자만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만약에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을 때 대응을 높이겠다. 박 대변인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남북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아주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욕을 가지고 너무 이거를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실제 지금 미국이 대선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접근할지가 180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미국의 관계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전쟁에 참전을 하면 미국도 참전하고 미국이 참전을 하면 우리도 참전해야 되는 그러한 좀 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어떤 가치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거를 정략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네. 지난주에 뉴스엘 라이브에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상대가 러시아입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나 나토하고는 뭐 우방이니까 원활하게 이제 정보 소통이 될 건데 문제는 지금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러시아인데 그 러시아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어를 하는 방법에 압박도 있고 동시에 압박 다음에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줄 출구가 같이 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군 지금 뭐 1,000명이 들어왔는데 5,000명 들어왔는데 10,000명이 들어왔네 하지만 그게 전세를 다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죄송한데요, 예, 말씀 예. 중에. 만약에 러시아에 접촉을 한다면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지금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파트너가 한국과 북한 중에 어느 파트너가 자기들 경제 발전과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누가 더 유일한 파트너겠습니까? 러시아 전문가들 만나보면 다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푸틴도 제발 살상무기 지원만 하지 말라고 지난 6월에 북러 조약 사인하기 전에도 계속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던 거거든요. 그런 일말의 대화 여지 같은 것들도 동시에 우리가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그게 이제 외교와 안보가 동시에 투트랙을 잡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정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